그 순간 지옥부는 깨달았다.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걸.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진짜 남편인지.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누군가는 집을 떠나야만 한다. 오천수는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다는 딸 영주의 전화를 받고도 마음이 무거웠다.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부녀 사이에 쌓인 어색함은 말보다 공기의 밀도로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보다 더 무거운 건 옆에 있는 강소연이라는 존재였다. 전철하는 이름으로 마치 아내인 것처럼 당당히 독수리 술도가를 드나들며 가족의 일원인 듯 행동하지만 그 실체는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 불안감이 마치 안개처럼 천수의 일상과 마음을 짓눌렀다. 그 와중에 미순이 찾아왔다. 편의점 문을 닫고 천수에게 도시락을 건넨 그녀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밥 해주고 싶었어. 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따뜻한 도시락을 받아들면서도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다. 자신이 미순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쓰라렸다. 그날 밤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또다시 강소연의 언성이 높아졌다. 이번엔 술도가의 공동명의 문제를 두고 마광숙과 말다툼을 벌인 것이었다. 광숙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소연씨, 이 집 그리고 이 술도가 다 제 이름이에요. 제가 결혼하면서 빚까지 다 떠안았던 거 기억하시죠? 강소연은 웃었다. 그 웃음엔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그건 결혼이 아니라 도박이었잖아요. 지금이라도 접으세요, 광숙씨. 이 모든 소란을 옥분이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엔 가볍게 넘기려 했다. 어차피 광숙이 알아서 정리하겠지.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강소연의 언행과 점점 작아지는 미순의 표정을 보는 순간 옥분은 결심하게 됐다. 누군가는 강소연을 끝내야 한다는 걸. 그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미순이 몰래 털어놓은 이야기, 술도가 명예 문제에 얽힌 계약서, 강소연이 영주의 친모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까지. 옥부는 이 모든 것을 퍼즐처럼 맞춰가며 무너져가는 가족의 중심을 바로 세우기로 했다. 하지만 옥분의 움직임을 감지한 강소연은 먼저 선수를 쳤다. 광숙의 인감도장을 몰래 훔쳐 부동산의 술도가 매물로 올라가도록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했다. 술도가를 팔아 거금 한몫 챙긴 뒤 미국으로 도피하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된 옥부는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그 분노는 격렬한 감정 폭발이 아닌 차가운 결심으로 변했다. 그녀는 지옥분답게 이번에도 돈으로 승부를 보기로 했다. 옥부는 독수리 술도가 매매 계약서를 들고 직접 부동산을 찾아갔다. 새로운 매수인입니다. 이거 제 명의로 진행해주세요. 그녀가 던진 한마디에 강소연은 패닉에 빠졌다. 지옥분? 당신이 왜? 내가 돈 많은 거 까먹었나 봐. 옥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금부터 내 계획은 다 내 손 안에서 무너질 거야. 그 순간 광숙도 등장했다. 인감도장 원본을 내밀며 이건 내 거야. 내 도장 돌려줘. 강소연은 뒷걸음질 쳤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눈앞에서 매매 계약이 파기당하고 경찰에게 명예 도용 및 사기 혐의로 연행되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천수는 강소연이 자신의 딸이라 주장한 영주가 사실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옥분이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해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였다. 그 순간 천수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어떤 거짓 속에 살아왔는지를 실감했다. 영주를 빌미로 자신에게 계속 접근해왔던 강소연, 그가 느꼈던 미안함과 책임감은 철저히 이용당한 감정이었다. 천수는 소송을 준비했다. 위자료 반환은 물론 강소연이 벌인 모든 사기 행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작정이었다. 그 결심에는 더 이상 미순에게 미안한 사람으로 남지 않겠다는 남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었다. 옥부는 형제들 앞에서 당당히 선언했다. 저는 오흥수 씨와 결혼해서 이 집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흥수는 망설였다. 그 안엔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얽혀 있었다. 화려한 과거가 있었지만 지금은 무직이나 다름없는 신세, 거기에 옥분이 건물주라는 사실이 더 그를 위축시켰다. 그날 밤 흥수는 혼자 광숙의 방 앞에서 서성였다. 문틈으로 들리는 웃음소리, 가족들이 함께 있는 그 따뜻한 공간 속에 자신만이 밖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외롭게 했다. 하지만 한동석의 말 한마디가 그를 흔들었다. 흥수씨,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자격이 없다고 물러섰던 순간입니다. 자격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그 말에 흥수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옥분 앞에서 미안했어. 널 밀어내는 게 너를 위한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겁났던 거야. 나도 너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다린 만큼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순간
문 앞에서 누군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고자동이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오래된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 서류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다. 독수리 술도가의 원래 주인은 마광숙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진짜 술도가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옥분이 알지 못한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서류를 숨긴 채 자동은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 옥분은 새벽녘에도 잠들지 못한 채 마루 한복판에서 서류철을 들춰보고 있었다. 강소연을 몰아내는데 성공했고 천수와 미순의 사이도 눈에 띄게 가까워졌지만 마음 한켠이 편하지 않았다. 그건 단지 오흥수가 아직 그녀의 마음을 확신하지 않아서도 광숙이 술도가의 중심에서 흔들리고 있어서도 아니었다. 옥분 스스로가 느끼는 알 수 없는 이질감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됐다고 생각한 순간 자동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건넨 서류 한 장. 지옥분 씨, 이건 당신이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서. 그 서류엔 마광숙이 현재 소유한 술도가 땅과 건물이 원래는 오장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였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다. 그 다른 사람의 이름은 놀랍게도 공주실이었다. 광숙의 엄마, 공주실. 옥분은 그 서류를 보며 마음속에 숨어있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을 느꼈다. 공주실이 평소에 말하던 내 딸 팔자 내가 고쳐줄게 라는 말. 지나치게 술도가에 관여하려는 모습. 그리고 언젠가 술도가 뒤편에서 자동과 다투며 내가 이 집에 세운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외치던 그 기억까지. 그 모든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근거 있는 발언들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광숙은 모른다. 그리고 만약 알게 된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결혼한 남자의 죽음 이후 간신히 일어선 그녀가 자신의 삶의 터전이 어머니의 손에서 주어진 것이라면 과연 지금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옥분은 혼란스러웠다. 이걸 말해야 할까? 아니면 잠시 묻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진실은 결국 언젠가 얼굴을 들이밀게 되어 있다는 걸. 며칠 뒤 광숙이 술도가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던 중 옥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광숙 언니, 어머님이 이 술도가 땅에 대해 뭐라고 하신 적 있어요? 광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 엄마? 무슨 소리야? 옥분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입술은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그날 밤 공주실이 술도가에 들이닥쳤다. 평소와 다르게 화장이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옥분아, 너 혹시 자동이가 무슨 말 안 하디? 걔가 요즘 눈치가 수상하더라. 옥분은 말없이 서류를 내밀었다. 공주실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래. 내가 예전에 장수 아빠 죽고 땅이 경매로 넘어갈 뻔했을 때 내가 돈 좀 보태서 다시 사드렸어. 명의는 내가 해놨지. 광숙이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걔 살길만 생각했지. 그런데 왜 아직도 광숙 언니는 모르게 하세요? 걔는 내가 도와줬다는 거 알면 또 자기가 못났다고 자책할 거야. 그 애는 지금도 남편 죽었다고 혼자 책임감에 짓눌려서 겨우 버티고 있어. 내가 엄마로서 무슨 말을 하겠니? 옥분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주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 누구보다 광숙을 아끼기에 진실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스스로도 고백하지 못한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옥분은 결심했다. 진실을 알게 될 순간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가 오면 자신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걸. 한편 오흥수는 결혼 결심 이후에도 자신감을 갖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 중이었다. 줌바 수업 중에도 실수를 반복하면 괜히 옥분 눈치를 보게 됐고 지옥분의 건물주 정체가 알려지며 동네에서도 부자 커플로 묘한 시선을 받게 되었다. 그는 미용실 앞을 지날 때마다 괜히 지옥분이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고자동에게 술도가에서 잘 보이기 위해 일부러 예전 백댄서 시절의 옷을 꺼내 입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치장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 옥분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자.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흥수는 옥분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했다. 옥분아, 내 현실이 좀 부끄러워서 너한테 미안했는데 나 진짜 너만 보면 하루가 짧고 너랑 있으면 내가 사람답게 사는 기분이야. 우리 결혼하자. 내 전부는 아직 못 줘도 내 마음만큼은 다 줄게. 옥분은 한참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오빠랑 가족 되고 싶었어. 언제까지 남의 집사람처럼 밖에서 돌 수는 없잖아.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불광시장 골목 어귀를 돌기 시작했다. 지옥분이 술도가 사들였대. 오영수랑 결혼하면 이 술도가 통째로 넘어가는 거 아냐? 그럼 지옥분이 이 집 주인 되는 거야? 그럼 광숙은 뭐가 되냐고. 옥분은 그 소문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내가 바란 건 사람들 사이에서 이 집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인물이 돌출했다.
독고세리.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눈빛으로 독수리 술도가 문을 두드렸다. 옥분 이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술도가 제 아버지 회사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체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독고탁과 술도가 사이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은밀한 거래라도 있었던 것인가? 옥부는 다시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이번엔 강소연이 아니라 또 다른 세력 독고가와 맞서야 할지도 모른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지옥부는 한참을 말없이 세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당혹이 아니었다. 세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강소연과는 다르게 어리바리하고 어수룩해 보이지만 단단하고 꺾이지 않는 뿌리를 가진 아이였다. 세리야, 그게 무슨 말이니?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옥부는 단호하게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세리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여기요. 우리 아빠 회사법인 등기부 등본이에요. 며칠 전에 우연히 봤는데 술도가 부지 명의가 우리 아빠 법인 명의로 돼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옛날에 이 집 팔았다고 했는데 등기부엔 그게 아니에요. 팔긴커녕 아직 담보도 잡혀 있고요. 지옥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공주실의 서류만으로는 명예 문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 보니 이 술도가에 걸려있는 실타래는 상상 이상으로 복잡했다. 공주실과 자동 그리고 독고탁까지. 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술도가에 자신들의 몫을 남기고 있었고 광숙만이 그 속에서 순진하게 주인 행세를 하며 버티고 있었던 셈이었다. 그날 밤 옥부는 독고탁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라면 술도가의 진짜 소유권은 누구에게도 명확하지 않다. 공주실이 돈을 넣어 땅을 살 때 그것을 대신 독고탁이 법인 명의로 등기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 자동이 개입했다면 모두가 서로를 이용하고 동시에 보호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복잡한 구조가 이제 막 정리되어가는 술도가의 가족들을 또다시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이었다. 광숙이 이 사실을 알면 무너질 것이고 오형제들은 서로를 의심하게 될 것이며 자신 역시 형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노리고 접근한 외부인으로 낙인 찍힐 위험이 생긴다. 지옥부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강소연을 쫓아낼 때처럼 통쾌한 전략이나 사이다 한 방으론 해결되지 않는 일이었다. 이번엔 사람들의 마음을 오랜 시간에 걸쳐 다시 붙잡아야 했다. 그런 와중에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오범수. 그는 서울에서 강의를 마치고 술도가에 들렀다가 우연히 광숙의 책상 서랍에서 인감도장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됐다. 이거 누가 가져간 거야? 범수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자신이 가진 행정지식으로 부동산 등기부터 확인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름을 발견했다. 지옥분. 옥분 씨 이름이 왜 여기 있어요? 그는 광숙을 찾아가 물었다. 광숙은 당황했고 즉시 옥분을 불렀다. 옥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강소연이 도장을 훔쳐서 술도가를 팔려고 했어. 그걸 막으려면 나라도 사겠다고 해야 했거든. 범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이게 다 연기였단 말이에요? 아니야. 연기는 아니었어. 내가 사겠다는 마음도 있었어. 왜냐면 이 집 내가 정말 좋아하거든. 이 가족도. 이 집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 나 그냥 보고만 있기가 싫었어. 광숙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실망과 고마움, 분노와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옥분 씨, 날 도와주려고 했던 거 알아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몰래 서류에 이름 올리는 건 가족 사이에서 할 짓은 아니에요. 옥분은 고개를 숙였다. 이해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꺼내지 않았다. 변명보다는 반성이 더 진실해 보일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공주실이 다시 술도가에 나타났다. 이번엔 단단히 결심한 얼굴이었다. 광수가. 엄마가 거짓말했어. 사실 이 술도가 땅 엄마 명예 아니야. 엄마가 예전에 돈을 넣긴 했는데 그거 내 아빠 친구였던 독고탁 이름으로 넘겼어. 그때 그 인간이 사업한다고 하도 졸라서 대신 명의만 빌려준 거였는데 그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광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럼 지금 우리 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공주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마치 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 독고탁. 그는 비웃듯이 말했다. 내가 그냥 땅 넘겨준 줄 알아? 내 명의로 된 거 이젠 내 거야. 그리고 말인데 내 딸 세리 이 집에서 살아야겠다더라. 그럼 너희야말로 이제 남의 집 사는 사람 되는 거지. 옥부는 광숙의 얼굴이 새하얘지는 걸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번엔 강소연보다 더 끈질기고 지독한 상대다. 지옥부는 결심했다. 광숙을 위해서, 오흥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진심으로 원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술도가 절대로 독고탁 손에 넘어가게 두지 않겠다. 하지만 아직 그녀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독고탁은 이미 술도가 부지 아래에 숨겨진 아무도 모르는 비밀 금고를 열어볼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안에는 장수생전에 숨긴 유서가 남겨져 있다는 것. 그 유서에는 술도가의 진짜 상속자가 명시되어 있었고 그 이름은 지옥분조차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그 이름을 마주한 순간 술도가의 진짜 전쟁은 사랑도 돈도 아닌 정체성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 될 것이다. 그 유서 속 이름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지옥부는 마지막까지 광숙의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